자, 감로가 6, 7월에 내리는 화렵수 감로가 있고 9월, 10월에 내리는 침엽수 감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렵수 감로, 침엽수 감로. 자, 이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게 잘 나는데 감로는 이파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파리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햇빛만 받으면 금방 다 말라비틀어. 여처럼 찐득찐득하면 벌이 가서 빨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감로가 내리면 언제 가서 물어와요? 새벽에 나갑니다. 5시도 안 돼서부터 벌이 확 나가. 예? 그래서 꿀을 물고 뚝뚝 떨어지면 이거 감로꿀이에요. 새벽에. 자, 그러고서 한 11시쯤 되면은 벌이 잘 안 나갑니다. 예? 그러다가 저녁 때 돼서 조금 습도가 높아지면 그때 조금 또 나가서 조금 물어오고, 이게 감로예요. 자, 그런데 이 감로꿀은 호정 성분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벌이 육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꿀 같지 않고. 꿀을 두르면은 번식력이 아주 육아가 좋은데 감로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산란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벌이 오히려 약화돼. 자,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에 이때도 감로가 내리는데 이때는 낙엽송이나 잣나무가 많은 지역 아니면 소나무가 많은 지역 이런 데에서 침엽수 감로가 내립니다. 이때는 침엽수에는 어떤 그 수액을 빨아먹는 벌레가 많은 벌레 종류, 깍지벌레. 깍지벌레가 소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한 10%나 20%는 자기 살아가는데 충당하고 나머지는 잔뜩 먹은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배설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파리에 묻은 것을 따라오는 게 소나무 감로입니다. 자, 유럽에 가면 대표적으로 감로꿀이 상당히 많아요. 감로꿀이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소나무꿀이라고 썼습니다. 소나무꿀. 예? 거짓말 아니라. 자, 이번에 세계 양봉대회가 터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자격으로 터키 세계 양봉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고 왔어요. 근데 터키는 한 자리에서 벌을 1000통도 넣고 막 1500통, 2000통도 나와요. 이 사진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 참, 무슨 놈의 미련이 저렇게 좋은 게 있간 저렇게 벌을 넣고서 뭘 하나. 아니면 종봉해서 여왕벌 만들어서 파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꿀 뜬다 이게. 무슨 꿀을 뜨느냐? 소나무 꿀을 뜬대. 소나무 꿀.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많은 데다 갖다 놓고 여기서 뜨는 겁니다. 국토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표기해놨어요. 터키 말로 이게 소나무 꿀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터키 말로다가 소나무 꿀이라고. 예. 유럽에는 그래서 감로꿀이 우리나라 감로꿀처럼 아주 진하진 않습니다. 이 소나무 꿀은 가을 감로도 그렇고 약간 좀 노란빛을 띠지만은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화렵수 감로는 아주 방꿀처럼 진하지만 좀 연한 편에. 또 진딧물이 아닌 식물 자체에서 당액 분비되는 것도 상당수가 있다. 왜? 아까 광합성이 되면은 식물이 과영양이 되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수분 증발이 돼서 날아가서 물을 계속 보충하니까 어려우니까 잎에다가 당액을 분비해서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액을 분비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로꿀 떠서 괜히 인터넷에다가 똑똑한 체 해갖고 똥꿀이다 뭐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괜히 양복에 다 얼굴이다 똥칠하는. 그래서 그냥 일부 진딧물이나 이런 게 잔뜩 먹고서 남는 영양을 10%만 쓰고 나머지 90% 그냥 배설을 한 거다. 그냥 빨아들인 거 그대로 그걸 빨아온 거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과영양 돼서 쉽게 해서 식물 자체에서 당액이 분비된 것을 따온 거다. 그러면은 유럽에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감로꽃을 오히려 항산화 물질이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 아가씨꿀 가격이고 동등한 가격에 팝니다. 거짓말 아니라 내가 가서 많이 조사해 봤어. 예. 그래서 이 광합성과는 상당히 감로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온도가 낮으면 절대로 감로꿀 안 내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섬에서 감로꿀이 안 내리고 고냉지 지역에서 감로꿀이 안 내려요. 해안가 안 내립니다. 예. 내륙 쪽에서 주로 내린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해안가나 구릉지. 자, 해양성 기후일 때 낮 기온이 낮게
낮습니다. 그래서 꿀이 잘 안 나요. 해안가로 여기도 대부로라든지 이쪽에 가면 꿀이 덜 나요. 해안가 가까운 데 갈수록. 또 내륙성 기후가 와서 이런 데가 구릉 지역이 높게 올라갑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백령도 섬에도 아가시나무가 있어요. 언제 꽃이 피겠어요? 6월 중순에 꽃이 핍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조합원이 한 사람이 벌을 싣고 거기 갔었어요. 가니까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배에서 열받아서 많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 꿀을 떠서 소매를 하고, 그거는 좋은데 너무나 가고 오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산악지역도 안 되고 제주도도 아가시나무가 조금 있는, 함덕 같은 데 조금 있는데 그렇게 꿀이 잘 안 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서해안에 꽃이 늦게 피는 지역 중에 하나가 태안군 가면 신dur이나 하간포라고 있어요. 옛날엔 거기 완전 황무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다가 펜션이나 이런 걸 잔뜩 지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삼성 유주선이 좌초돼 가지고 뭐 이렇게 뚫어져 가지고 유주선에서 기름 나와 가지고 완전히 양식장을 폐허로 만들었던 데가 이 지역이에요. 예? 제가 거기 벌을 아가씨 꿀두러 2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면은 양봉가가 눈이 휘둥그러져. 왜? 딴 데 꽃이 다 졌는데 6월 달에 이제 꽃이 하얗게 피고 꽃이 피니까 아이고 이런 별천지가 이런 데가 있나. 왜 인제 왔지 내가. 그래서 벌 얼른 싸질머지고 막 가지고 갑니다. 가보면은 꿀이 안 나요. 온도가 낮아서. 냄새만 조금씩 풍기지. 그래서 동네 이장 보고 또 물어봐요. 작년에 왔던 사람들, 그 전에 온 사람들 꿀 좀 떠갔지가? 그러니까 몇 돈 한번 떠갔어? 그냥 떠간 게 아니라 사양 꿀 뜨는 사람이 와서 아까 이 향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뜨려고 사양 계속 시켜갖고 꿀 뜨니까 동네 사람은 모르니까 꿀 떠갔다 그러는 거예요. 몇 돈 한번씩 떠갔다. 근데 그게 아니라 꿀이 안 납니다. 안 나. 진짜 벌이 하나도 안 오고 벌 조금만 들고 갑자기 기온이 높아졌을 때 한 번 정도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매년 거기는 주인이 바뀌어. 왔다 쏟고서 다시 가고 딴 사람이 와서 또 차지하고, 한마디로 유령이 사는 집이나 마찬가지. 왔다가 겁나니까 또 도망가고. 자, 그래서 이런 데는 괜히 답사 갈 것도 없고 비용만 할 것도 없고 또 그 해당화에서 꽃가루만 조금 들어오는데 아무 벌도 오히려 안가니만 묻습니다. 비용만 나고. 동해안에는 동풍 불면은 기온이 20도 이하라 꿀이 안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뻗꽃이나 진달래 피는 꽃이 이렇게 핍니다. 바다 제주도서부터 이렇게 해안가로 기준해서 먼저 피고 요 동해안으로 일찍 피고 이 태백산맥의 이 산악지역이가 제일 늦게 핀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울릉도에 같은 데 가도 여기 피나무 같은 것도 있고 또 울릉도에 그 뭐가 많더라?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 빨갛게 이렇게 가로수나 공원에서 심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산이 가면 내가 성인문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런 게 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가면은. 그리고 참 헛개나무가 많아요. 울릉도에 헛개나무. 그래서 울릉도에서 헛개나무 뜬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한테 비싸게 판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그 전에 갔을 때는 2사람인가 3사람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좀 꽤 늘은 것 같아요. 자, 꽃의 위치 따라서도 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나무라도 꿀이 가까운 곳이 꿀 분비가 양호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또 높은 가지 끝부분이 꿀 분비량이 저조하다. 아마 영양을 뿌리에서부터 전달하는데 너무 멀어서 그렇지 않은가. 사람도 심장으로 더 가까운 데는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요 쇄골이나 갈비가 부러지면 빨리 붙습니다. 근데 제일 멀은 발가락이나 손가락 끄트머리가 부러지면 골절을 입으면 제일 오래 있다 붙어요. 심장으로 더 멀은 데일수록에.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줘야 뼈가 빨리 아물어요. 그러려면 양봉인 입장에서 뭘? 벌침을 맞는 거예요. 골절 입은 데다가도 적당히 산침을 하면은 그 집 말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돼서
뼈가 빨리 붙습니다. 꽃의 일령. 초하는 처음 핀 꽃을 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만개 뒤에서 꽃이 성숙되었을 때 꿀이 양호하고, 아가씨꽃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양호하다. 또 유채꽃도 만개가 돼야 꿀도 양호하고, 나무딸기는 개화 60시간 이내가 꿀 분비가 양호하고, 해바라기는 개화 첫날이 오히려 꿀이 제일 잘 난다. 방꿀은 초하보다는 마지막에 져갈 때, 누렇게 색깔이 변했을 때, 밤생이가 조그만 게 맺혔을 때, 이때 습도가 높을 때가 제일 잘 들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꽃이 피는 차례, 무한꽃 차례라고 해서 줄기 가까운 데부터 자라면서 피는 꽃이 있고, 또 이런 꽃들은 유채나 무나 양배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두상꽃 차례에서 꽃 둘레에서 안쪽으로 피는 꽃, 이도 해바라기 같은 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펴 들어오는 꽃을 두상꽃 차례라고 합니다. 자, 유한꽃 차례는 꽃이 피어가는 한계가 있는 꽃을 유한꽃 차례, 페랭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닭이장풀이라든지 이런, 자, 요건 무한꽃 차례, 또 요건 유한꽃 차례. 꽃이 한계가 있어요. 자, 요게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 세 번째 피고, 이렇게 피는 겁니다. 자, 평지꽃 같은 것도 여기가 먼저 피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운데가 늦게 자, 등나무 같은 것도 또 꽃 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밀원수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양봉하는 사람은 밀원심을 심는 사람이 성공하고, 밀원수를 심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제가 밀원을 심는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구호를 만들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1050만 밀원 심기 운동. 사실 1년에 1000그루를, 한 사람이 1년에 1000그루를 5년 동안, 아니 5종류 이상을 10년 동안 10,000그루 심자는 운동이에요. 근데 사실은 1년에 1000그루 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500그루 심는 거로다 말을 만들어 보니까 잘 안 돼. 말이 좀 억양이. 그래서 그냥 1050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500 이렇게 갖고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1000그루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루에 나가서 밀원수를 심어보니까 돌이 없고 흙만 잘 파지면 한 200주 심읍니다. 어린 거를. 그러면은 봄에 500주 심고 가을에 500주 심으면 충분히 심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심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력만 하면은. 그래서 이 정도만 심어주십사 양봉인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니면은 5+3 운동. 그래서 1년에 시간의 5%, 내 양봉에서 소득의 3%를 밀원수 심고 가꾸는데 좀 해주십사. 왜? 학교 보내보는 애들도 학원에 되는 게 돈 다니고,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뭐 다 다니잖아요. 다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양봉인들은 자연적인 꽃에서 그냥 꿀만 뜰 줄 알지, 밀원에 가꾸고 심는 거에는 너무 등한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64%가 임야니까 무조건 산에도 꽂을 자리만 있으면 가서 슬슬 너미 땅에 가서 심고, 나무 심기 어려우면은 뻔나무 씨앗만 따다가 첫 장맞을 때, 이때 바람 불고 비가 오면은 이때 뻔나무 뻗지가 쫙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땅에 떨어진 거 줄기가 어렵지만은 아스팔트 있다가 가로수 심은 거는 쓰레받기 하고 빗자루만 가지고 가면 돼요. 자루하고 가서 쓸어서 담으면은 그까이 한 말 줍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서 갔다가 집 옆에다가 놔뒀다가 산에 한 번씩 등산 가서 슬슬처럼 슬슬 가서 모이 주듯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년만 해보세요. 내 근처에 산이 다 밀원수로 그냥 뻔나무로 뒤덮여. 그놈 크기만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땅 한 평 안 사도 되고, 나는 등산 댕겨서 건강 유지하고, 또 나무 커서 꿀 들어서 소득 얻고. 예?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근데 양봉인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 양봉인들이 밀원수를 조합에서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도 안 심는 거예요. 계속 심으라고 해도 계속 내가
어디든지 강의 가면은 내 밀원수를 얘기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미친놈처럼 이 운동을 자꾸 장려를 해줘야 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조합에서 무상의로 계속 조합원들한테 내가 있을 때 500주씩 줬어요. 1인당 무상.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놈을 갖다가 음나무를 잔뜩 받아다가 딴 사람한테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한 1,000원씩에. 예? 또 이런 사람도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 잔뜩 사다가 공짜로 주니까 해놓고 바쁘다고 해서 한쪽이 무대 묻어놓고서 심질 안에서 그냥 이북 사람들 그냥 말려서 땔감이를 쓴다 그러더니 그런 꼴을 딱 봐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공짜로 안 오고 200원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200원씩. 네, 좋아서. 그래야 내 돈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운반비줄이라도 내고서 아까운 줄 알고 갖다 심으라 그런 뜻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거, 휴유지를 이용한 거, 주택가 이용한 거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자생력이 있는 나무를 심어라. 한 번 심어놓고서 몇 년만 그 밑에 풀을 깎아준다든지 환삼덩굴을 깎아주면은 자기가 숲이 우거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환삼덩굴이나 이런 게 와서 나무를 감싸지 못하도록 하고 또 피해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 칡덩굴이 많은 데는 심으나 많아요. 그놈이 가서 울타리 매년 깎아주려면 힘이 들어. 또 하나는 가시박. 옛날에 수박 대못으로 심던 가시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젖붙이려고 쓸 때 가시박이 요새 가면은 이렇게 가시가 달린 씨가 잔뜩 맺혔어요. 막 옷이 붙으면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하천변에 있는 데는 다른 나무 아가시나무도 그 억센 아가시나무도 다 죽입니다. 이놈이 한 10m까지 올라가서 다 이파리가 넓은 것보다 칡덩쿨을 이겨. 가시박이 칡덩쿨을 이깁니다. 예? 이파리가 넓어서. 그래서 이파리가 넓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하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있는 데는 아무 식물도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심지 않도록. 또 가시박도 밀원수가 돼요. 왜? 늦가을에 밭꽃처럼 하얗게 피는데 꿀도 나오고 벌들이 역사를 잘합니다. 근데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건 밀원수라고 하지도 않고 심으라고도 절대 안 씁니다. 제가. 예, 참고로 알았어요. 자, 경작지를 이용한 거 앞으로 이제 휴경론이 점점 쌀이 남아돈다. 그럼 일본 같은 데는 한 3분의 1 논을 휴경론 해요. 자,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데 이런 데다가 자운형을 심는다든지 또 물봉성화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시흥 앞으로 꿀벌 연구회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시흥, 양봉, 2기 졸업생 같이 모여서 어떤 단체로 만든다면은 같이 공동의 작업을 해서 여기 기술센터에서 묘목 좀 길러다고 그놈 가지고 우리가 밭에다 재배해가지고 길러서 어지간히 키워서 여기 도로가 새로 딱 뚫렸다. 그러면은 거기다 가로수 이거를 좀 심어 주십사. 예? 쉬나무나 아니면 헛개나무나 적당히 거기 맞는 나무를 해 주시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 지역에도 진짜 황무지 산에다가 지금 아가시나무라든지 또 아니면은 피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어 놓는다면 남북 통일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양봉 할만해요. 왜? 역마살 낀 사람들이 백두산까지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아가시아가 땅덩어리는 좁지만은 남한에서 1차, 2차, 3차를 봅니다. 자, 남북 통일이 되면은 4차, 5차까지 봐요. 예? 개성 가서 평양 가서 한번 뜨고 신의주 가서 한번 떠. 그러면 무조건 5차는 기본입니다. 자, 근데 북한 신의주에 있는 아가시나무를 누가 와서 꿀을 떠가요? 중국의 양봉인들이 단동에다가 갖다 벌을 놓고서 그 압록강 넘어 있는 아가시 꿀을 떠가는 게 현실입니다. 네, 참고로 알으시죠. 자, 그리고 그쪽에 피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피나무 꿀도 떠올 수 있고 좋습니다. 옛날에 외정시대는 그쪽 만주로다가 기차에다 싣고 가서 피나무 꿀도 뜨고 또 이렇게 해온 옛날 돌아가신 선배들이 있어요. 자, 가로수를 좀 많이 심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수는
심어서 어지간히만 켜놓으면 나머지는 시에서 싹 관리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손 안 달고 코 푸는 거예요. 예, 그지는 처음만 갖고 놓으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가로수 제가 양주에 저 광정면이라는데 한 3kg 심어놨어요. 시우나무가. 지금 큰 거는 이만씩 옵니다. 예? 근데 자꾸 개발이 돼서 상가가 들어오고 공장이 거기다 들어오면은 자기네 간판 안 보인다고 싹 비워버려. 사람 환장하게. 예? 그래도 또 살아남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심으세요. 심어. 자, 뭐 권장 수종은 쉬나무, 음나무, 피나무, 모감주, 뻔나무, 동백, 광나무, 헛개나무, 해화나무 다 개화 시기가 틀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들 와서 먹이나무 같은 거는 가시가 달렸는데 따뜻한 지역에 많이 익는데 이런 데다 심는다든지, 또 광나무도 마찬가지로 상록수인데 따뜻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동네 안길이다는 여러분들이 해양목 심어서 잘 갖고 놓으면은 봄에 봄벌 기르는데 왔다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남쪽에 안 내려가도 벌이 잘 큽니다. 해양목. 또 접시꽃 같은 거 심어놓고 매년 다년생 수권초기 때문에 한 번 심어는 계속 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로수는 요걸 알으셔야 돼. 내가 이거 생각해서 지었는데 직경이 어지간히 커야 시에서 군에서 사서 심습니다. 예? 찍은 거 안 심어요. 거기다 삼각주 때 어린 걸 나는 힘드니까 어린 거 갖다 다 심어서 손가락, 새끼 손가락 많은 거 예측으로 다 잘라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말뚝도 박아보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서 아이디어가 뭐예요? 자바라 호스 요만한 걸 사다가 20cm로 잘라. 그리고 토비로 싹 켜. 거기다 싹 끼워놔. 그러면 요게 예측으로 할 때마다 빙빙빙빙 돌으니까 나무가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면은 쫙 벌어져 가면 이게 빠져나와. 그렇게 해서 다 양주 같은데 다 그렇게 해서 킨 거예요. 그냥 킨 게 아니라, 거짓말 아니라. 예?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별 요령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심근성. 태풍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가시나무 같은 거는 가로수로서 옛날에 심었지만 안 맞습니다. 자, 가지를 잘라주면은 적절하게 우미 잘라야 돼. 또 가지가 바람에 잘 부러지지 말아야 돼. 부러져서 헛개나무 같은 거는 잘 부러집니다. 나무가 약해. 감나무처럼. 그래서 이런 거는 가로수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또 주민들이 싫어하면 안 돼. 아가시나무 같은 건 주민들이 싫어해서 막 심지도 못합니다. 예? 또 미관상 아름다운 수영을 형성해야 되고 꽃이 또 아름다워야 돼. 또 병충해 강해야 돼. 맨날 가서 시청의 직원이 공원녹지과 직원이 맨날 고압분무기 갖고 약 치러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약 안 심는다. 그런 나무는 공해 또 강한 수중에 차가 다니며 매연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를 피해야 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 개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조생, 중생, 만생을 골고루 심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은 가로수 심으면은 매연 때문에 공해물질이 발생해서 오히려 꿀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사실 가로수 심어서 꿀 뜰 정도 하기는 쉽진 않고 보조미로서만 해준다고 해도 상당히 도움을 봅니다. 자, 유럽에 가는 피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진 데가 많고 또 아니면은 아까 그 무슨 나무야? 다름나무. 그 나무가 없네. 가시가 이만큼 큰 거 있죠. 예? 폐병 있는 사람들 약을 쓰고 하는데 그거 보고 내가 금방 안 나오네. 예? 아니. 예? 주엽나무. 그래. 그런데 내가 써놨는데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나와. 예. 주엽나무가 유럽에 가면 가로수로나 공원수 심은 데 꽤 많아요. 요것도 무화기 때 6월 달에 아가씨꽃 지고 나서 꽃이 꿀도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예. 자, 그래서 6월에 피는 꽃나무, 피나무 심으면 왔다. 아주 벌이 좋아하고 6월에 피는 피나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조합장할 때 이놈을 좀 최대한대로 많이 번식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아쉽습니다, 이런 걸. 예. 요거 뻔나무 아주 보기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뻔나무 꿀도 잘 들어오고 향도 맛이 진짜 좋습니다. 자파꿀 중에
우리 한번 맛보면은 그 꿀만 달라 그래. 진짜. 자, 요거는 수유나무입니다. 제가 심은 나무인데, 이 수유나무. 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거짓말 아니라, 벌이. 이게 양주에 심은 가로수요. 이거 지금 찍어 놓은 지도 그건 10년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더 많이 컸죠. 이렇게 쫙 한 3kg 심어 놨어요. 근데 건물 들어오는데 요께도 지금 나무가 여기, 그때는 여기 있었던 게 요께다가 흙 갖다 메고서 집 짓더니 요만큼 또 다 비어버렸어요. 지금 가면은.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주엽나무. 네? 이렇게 주엽나무가 이렇게 커요. 가시가. 이것도 상당히 밀어넣을수록 좋다. 네. 조갑자나무라고도 하고 충북 같은 데 가는 가막과줄나무라고도 합니다. 충북 같은 데 가면은. 네. 자, 요거는 음나무 1년생 묘목. 요것도 뿌리로다가 잘라다가 뿌리 삽목한 게 있고 씨앗을 발화시켜서 한 게 있고 2년 만에 발화가 합니다. 근데 씨앗으로 한 것이 잔뿌리가 많아서 잘 살고 뿌리 삽목을 잘라다 한 거는 이 잔뿌리가 적어서 활착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묘목을 살 때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새는 산림과학원에서 요 가시가 없는 음나무를 개발했어요. 저 순달나무는 손이 아프고 뭐인데 저쪽 동해안 쪽에 가면은 이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과나무 재배하듯이 잔뜩 밭에다가 저걸 심어서 하는데 소득이 꽤 괜찮습니다. 예? 글쎄, 저거 해서 그쪽에서는 그거 보고 동해안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음나무라고 않고 음나무 순이라고 않고 예? 아예 음나무라고 않고 그쪽은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예, 내가 금방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근데 먹어보면요, 개두릅이라고. 맞아, 개두릅이라고 합니다. 개두릅이라고 동해안 쪽에 가면은. 근데 이게 드릅 나물보다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면 확실히 드릅보다는. 예? 예, 예, 맛있습니다. 예. 예. 자, 음나무, 요게 헛개나무도 벌이 분봉 나온 것처럼 달라붙어요. 요 산림과학원에 가면, 수원에 가면은 요것을 심어 놓은 데가 있는데 많이 견학들 옵니다. 이게 칠곡 사람들이 견학 왔을 땐가 여기 가서 견학하고 갔는데 꽃 폈을 때 이놈을 갖다가 쳐서 바닥에다가 하면 꿀이 줄줄줄 흘러나와요. 거짓말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꽃 개체다. 예. 자, 요거는 개가적나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심을 값어치가 있어. 망가목이라고도 하는데 나무는 목재는 값어치가 없는데 망가목이라 그래. 망가목. 마가목이라고 빨간 거 열매 맺는 게 따로 있고 요건 망가목이라는 건 나무로서 값어치 없다 해서 망가목이라고 그래. 망가목. 요건 개가적 나무인데 옛날에 가로수 심던 나무인데 아가씨 지고 나서 한 일주일 있으면 핍니다. 향도 상당히 강해요. 그냥 산 옆에 나무 옆에다만 심어놓으면 그냥 큽니다. 자, 이건 피나무. 강원도 가서 찍은 건데 피나무 엄청나게. 자, 요 떼죽나무. 제주도 가면 종랑이라고 한다. 종랑꿀. 종처럼 매달렸다 해서 하나씩 종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가 와도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데 떼죽나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건 모감주나무. 이렇게 노랗게 피는데 벌도 좋아하고 6월에 피는데 가을 되면은 꽈리에 씨처럼 여기가 2개, 3개, 1개씩 이렇게 달려있어요. 열매가 이쁩니다. 예.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자, 중국의 절강성에 갔더니 항주에서 그 봉지우 그룹이라는 데까지 80km를 고속도로를 새로 개설했어요. 85km를. 근데 80km를 이 모감주 나무를 양쪽에다가 다 그 당시에 가로수를 심은 것을 이제 심은 지 1년짜리니까 조그마니까 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그게 모감주 나무라는 게 태뜸 보이는 거예요. 걔 눈에 똥만 된다고. 예? 그래서 야, 중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양봉가들을 위해서 모감주 나무를 80kg를 심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양봉인들한테 좋은 일이겠어요. 자, 요건 연백국화. 연천군에서 처음 나왔다 해서 자, 여기 화이트 놓고서 심었다 해서 나옵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이 연백구가가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건 진짜 문열이처럼 조그만, 우리나라 거는 진짜 내 세상 만난 것처럼 무성한데 똑같은 연백구가인데 거기가 아주 쬐끄맣습니다. 내가 가서 봤는데. 예. 자, 해화나무 옛날에 궁궐안 같은데 이게 상당히 귀중나무처럼 심어놨었어요. 요새 가로수도 많이 있어요. 참종나무도 밀원수가 상당히 좋고 향도 좋습니다. 나무도 목재 가치가 좋아서 이런 아름다리로 큰 게 있으면은 나무도 가격으로 엄청나게 비싸요. 최고급 목재가 됩니다. 예, 이거 옛날에 뒤에 담벼락 쪽 뒷 담장에다 쭉 놓고 이렇게 울타리를 하고 했어요. 가죽나무로 하는데 참죽나무, 참죽나무, 예, 예, 가죽나무라고도 합니다. 자, 익모초도 상당히 밀원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자기 스스로 살아서 씨떨어서 또 나요. 자, 마로니에 요새 칠엽수락에서 프랑스 같은 데나 유럽에 가면 많은데 그쪽 사람들은 한 2번씩 꿀 뜬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가씨 전에 꽃이 핀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꿀벌 병해충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근데 뭐 그동안 벌 배워가며 뭐 많이 중간에 했으니까 조금 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꿀벌에는 자, 유충에 걸리는 질병이 있고 성충에 걸리는 질병이 있고 응애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하고 해적, 장수말벌이라든지 등거물말벌, 뭐 거미, 수충, 개미, 두꺼비 등 뭐 때로는 요새 새도 봄 같은 때 벌을 잡아먹습니다. 일부. 예. 자, 미국 부조병, 유충에 걸리는 질병 중에 미국 부조병, 유럽 부조병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요것만 안 걸리면은 그런 대로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질병보다도. 자, 그래서 발병 원인은 박테리아 일종인 바실리스 라바라는 이런 것이 먹이를 통하여 위로 들어가서 발병을 합니다. 또 감염된 벌통이나 소비나 이런 데에서도 남이 병 걸린 거를 그냥 얻어다 쓰면은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이 통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갖고 왔다가 오히려 그게 큰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로 소독한다든지 낙수물에 담갔다 쓴다든지 아니면은 병 걸렸었는지 안 걸렸었는지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자, 제일 좋은 거는 여주에 가서 방사선 소독을 해서 쓰면 좋지만은 왔다 갔다 비용이 최소한도 몇천 원씩 먹어요. 과연 그걸 그렇게 내가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망설여지게 됩니다. 또 요새 중국에서 약 1,500톤 정도의 화분을 수입해다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방사선 조사를 하더라도 일부가 균이 남아 있는 것이 발병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의주시해서 관리하다가 발병되면은 예방도 해야 되지만 치료를 초기에 해 주셔야 돼요. 자, 유럽 부조병이든 미국 부조병이든 병이 걸린 게 있다. 근데 공동사양을 했다? 어떻게 돼요? 부조병에 걸린 벌이 여기 와서 설탕물을 가져가고 건강한 벌이 가져가면은 병 걸린 놈이 가서 여기 와서 균을 묻혀놨기 때문에 딴 놈이 물어서 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네. 또 봉충 색깔이 거무스름하고 약간 어둡게 색깔을 띱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약간 아래로 처져요. 또 바늘구멍이나 이쑤시개 같은 거로 뚫어놓은 것처럼 분영이 나기도 하고 이 봉충을 살짝 깎아보면 어떻게 돼요? 커피 색깔처럼 그 안에 썩은 게 유충이 코처럼 쭉 늘어납니다. 이게 미국 부조병의 대체적인 증상이에요. 심하면은 다른 벌로 자꾸 전락이 됩니다. 자, 치료는 벌을 강하게 붙이는 게 제일 이 병에 막는 비결이에요. 자,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서 감기도 안 걸리고 암도 잘 안 걸려요. 체력이 약하면은 이병지병
맨날 골골해서 병치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벌도 강하게 착봉을 해서 온도가 35도 정도를 충분하게 유지해주게 하고 벌이 많이 밀집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청소력이 높아서 병 걸린 것을 바로바로 갖다 버려. 그러니까 병균이 더 늘어나기 전에 버리니까 병이 잘 전파가 안 돼. 자, 언제든지 약은 여러 가지가 있어. 치료하는 방법이 약을 물에 타서 주는 방법, 설탕에 타서 주는 방법, 마른 설탕, 분당이라서 가루 설탕에다가 타서 주는 방법, 물에다가 약을 타서 분무해 주는 방법, 가루를 살짝 위에다 뿌려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분떡에다가 약을 내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벌은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유충이? 물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럼 제일 많이 먹는 데다가 약을 타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대개 항생제는 한 3번 정도를 뭐 가격으로 주라 이렇게 되지만은 그 안에 약이 병이 다 나으면 좋지만은 났을 때까지 줘야 돼. 났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봐갖고서 없어지지 않는데 중간에 뭐 3번 주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자, 병이 오기 전에 자 여기는 그냥 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한 마리에 7 내지 10g이라고 했어요. 자, 약목인들이 약에 대한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 약재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원칙은 수용액이다, 물에다 타서 준다 하면은 0.14 내지 0.33%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대개 약에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은 그러면은 쉽게 해서 이런 거는 항생제는 원제가 있고 원액이 있고 부형제라고 해서 원약이 아닌데 약을 너무 원제만 하면은 쓰기가 나쁘니까 다른 것을 섞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콩가루를 섞었다든지 아니면 밀가루를 섞었다든지 주로 뭘 섞느냐? 말분이라고 해서 저수지에 가면 말이라고 해서 말. 예? 도깨비 용맹이처럼 삐쭉삐쭉 나온 거. 그 말분을 가지고 되게 혼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kg 중에 항생제 원재가 55g 들어있는 게 있고 60g 들어있고 나머지 900 몇십 g은 다 다른 거 약이 아닌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언제든지 원재가 몇 g이 들어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액을 물에다 타서 줄 때는 0.14 내지 0.33% 주라 되어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원재가 그 정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약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1kg 중에 얼마까지 들어있어요? 500g까지 들어있어요. 500g까지.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재 중에 특히나 물고기, 양식장에서 쓰는 약들이 왜? 물에다가 약을 주다 보니까 어지간히 주어서는 물로 다 희석되니까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런 다른 약보다 물고기에 주는 약이 아주 고단입니다. 자, 보통 뭐 옥시마이신이 1kg 중에 60g 들어가 있는 약재가 시중에 현재 거래되고 있어. 과거에는 55g 들어있었는데 그럼 이 원재가 많이 들어갈수록 약의 원가가 높아져요.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근데 물고기에다 주는 거는 500g. 그럼 60g이나 55g보다 500g이 들어가 있는 건 몇 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네? 대충 9배 내지 10배 들어있잖아요. 약이. 그러니까 똑같이 약을 10g 줘라. 60g 들어간 것도 물 한 마리에다 10g, 500g 들어간 것도 10g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원재를 기준해서 주라고 한 건데 과거에 내가 이거는 조합에서 나누어준 네오테트라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경험상에 그냥 적어놨던 건데 쉽게 해서 한 마리 그냥 10g 정도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보니까 예방도 되고 치료도 그런 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면 약을 더 농도를 높여주셔야 돼. 사실은 항생제 그 설명서에 있는 대로 쓰면은 훨씬 더 많이 줘야 맞아요. 그래야 병도 잘 낫고 치료도 잘 돼.
그러나 너무 독하게 쓰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병이 걸리면은 요새 병원에서 슈퍼 박테리아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 이런 병균으로 전락해버리면은 그때는 속수무책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또 선배들이 경험해놓고 이 정도 하니까 잘 치유되고 예방도 되고 치유가 되더라면 그 정도 손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뭐 설탕에다가 혼합할 때는 뭐 100배 정도 이렇게 혼합을 해서 그놈을 바닥에다 준다든지 소강대에다 뿌려준다. 자, 미국 사람들은 믹서기에다가 분당은 설탕을 제당에서 해서 안개처럼 이렇게 내림에 열풍기로 부르면은 가루는 저로 멀리 날아가고 알갱이 된 건 요 가까운 데 떨어지고 저 멀리 날아간 것을 분당이라고 합니다. 분당. 조금 비싸, 가격이. 자, 요 놈에다가 항생제를 갖다가 믹서기에다 넣고 막 돌려서 골고루 섞이게 해요. 그러고서 그놈을 갖다가 벌통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뿌려줍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냥 항생제 설탕 녹여가면서 가져가며 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캐나다도 그렇고 항생제 수치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요. 300pp로 아주 뭐 기준도 없을 정도로. 왜? 약을 막 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마른 설탕밖에 없다 하면은 집에서 주걱이로다가 도마에다 넣고 설탕을 막 눌러서 분쇄를 해도 되고 믹서기로 분쇄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마트나 이런 데 큰 데 가면은 분당을 조그맣게 담아서 파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 흔들어서 혼합해서 쓰셔도 됩니다. 한 100배 정도로 타가지고 약이 10g이라면은 쉽게 해서 1kg 정도 100배면은 그렇게 되겠죠. 예. 자, 약은 더운 데서 두면은 약이 빨리 분해가 돼요. 그리고 추운 데서 두면 오래 지속되고 30도씨 이상에서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봉장에다가 텐트에다 쳐놓고 여름에 그냥 문 닫아 놓고 두면은 50도, 60도 올라가요. 그런 데다가 약 두지 마시고 약은 쓰고서 봉지에 산소 공기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공기를 딱 빼고 박스 테이프로다가 딱 봉으면 새 봉지처럼 됩니다. 보관할 때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뭐 적어도 2% 정도 수용액을 원재료다가 쓰라.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전에는 500g짜리를 잘 양봉업계에서 안 썼는데 요새 쓰다 보니까 이제 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배우셔야 돼요. 예?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부저가 있었던 거나 예방은 봄부터 조금 예방 차원에서 주세요. 처음부터. 예. 첫 장,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이때 병이 오지 말아야 돼. 첫 번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첫 번 기르는 착봉 소비가 병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져요. 제가 경험상. 그러나 첫 번에 이거를 병이 없이 작년에 있더라도 고치고 넘어갔다. 그럼 이때서부터 착봉이 좋고 청소력이 좋으면은 여기 병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정수원 소비들이 그냥 차고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덜어덜어 주시면 됩니다. 자, 걸렸다 하면은 낫을 때까지 주시고. 왜? 제일 편리해요. 물에다 타서 주는 것이. 근데 물에다 타서 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항생제가 반감기라고 있어요. 반이 약으로 줄어드는 시기. 이게 반감기라고 합니다. 자, 선진국일수록이 좋은 약일수록이 빨리빨리 분해가 되는 약이에요. 후진국일수록이 원가가 싼 오래 지속되는 약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크로람페니콜 같은 거는 쓰지를 않습니다. 쓰지 무덕의 법의로 제재를 하고 중국 같은 데서는 쓰고 있어요. 양봉 농가들이. 자, 이런 거는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은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유전자까지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암을 유발한다 해서 이런 약제들은 후진국에서만 씁니다. 예, 참고로 알으시고.
자, 이렇게 미국 부적병은 군형 뚫린 데다 또 아니면 깎아보고 하니까 코처럼 이렇게 갈색 색깔이 나요. 쭉 늘어나고. 이렇게. 자, 여기 빈 군형이 엄청나게 많죠.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바둑 두는 거와 비교를 합니다. 흑돌과 백돌. 자, 요거는 백, 요거는 흑, 빈 군형은 흑. 크다가 다 죽어서 빈 군형이 시커머니까 흑이 이렇게 우세우면은 엄청나게 이 병이 심한 거예요. 흑이 언제든지 벌을 봐서 흑은 10% 미만이어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커다가 일부 죽고 일부 여왕벌이 알이 안 난 자리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데 10%가 넘으면 그때서부터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고 진짜 자세히 봐서 빨리빨리 약을 쳐서라도 나을 수 있도록 더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데 볼록렌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이 병이 걸리면 이렇게 아래로다가 함몰합니다. 예? 이렇게 아래로. 이런 거 다 죽어 까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데 아래로 처진 거. 다 마찬가지로. 자, 이런 소변을 갖다가 얼른 벌 털어버리고 벌은 그냥 다른 데다가 보태주시고 빨리 태워버려야 돼.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 또 특히나 이런 벌 소비를 아까워해서 위에 저밀방에 꿀이 잔뜩 들어있어요. 요 위쪽에. 그러면은 아이고 그놈 파다가 먹어라 하고 봉장 밖에다 갖다 그냥 놔둬서 빨아가기만 안 돼. 왜? 그 소비 옆에 병 걸린 데 와서 다 묻어서 다 걸리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 땅에다 묻든지 태워버리라. 땅에다 묻어도 오랜 세월 동안 그 균이 잠복하기 때문에 태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럽 부적병은 저렇게 봉충이 봉하기 전에 어릴 때 죽어요. 봉하기 전에. 그래서 대개 언제든지 3, 4일 자란 유충이 감염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청수를 미쳐 아까 이러는 사람보다 쉽게 해서 장례를 지르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처 시체를 다 갖다 묻어버리고 갖다 밖에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벌이 착봉이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 걸려서 죽은 시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착봉을 강하게 해서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병 걸리는 대로 쪽쪽 갖다 버리니까 눈으로 양봉농가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 착각을 해서 병이 걸린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3일 내지 4일 정도 큰 유충, 지난번에 노열질이 할 때 2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큰 거, 이런 것이 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아니면 동등하게 그 나이대에 되는 어린 유충에서 뽑아낸 자리가 많은가 적은가 이것만 보고서 알아내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병이 걸리면은 머리로부터 몸뚱이가 색깔이 누르스름하게 변합니다. 자, 병이 걸리면은 일벌들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식에다가 먹이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죽은 자식은 거기가 젖이 별로 없어요. 때로는 미리 많이 주어놓은 것이 못 먹고 거기서 죽어 있어서 젖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이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 그때서부터 먹이를 안 줘서 죽여버립니다. 자, 유충이 그래서 빡빡하게 보인다든지 누런 색깔을 댄다든지, 또 이 여왕벌은 어떻게 돼요? 산란을 어디를 제일 먼저 허갔어요? 제일 좋아하는 데가, 예? 가운데. 그렇죠. 이 소비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계란위로 됐다 타조알 됐다가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부저가 걸려서 여기 있는 것이 자꾸 뻗어냈다. 그럼 여기가 빈 군형이 자꾸 생기니까 여기 알가다 보니까 점점 계란이 거위알 됐다 타조알 됐다 귀살란을 다 가야 하는데 귀살란이로 확대를 안 되고
자꾸 여기 가다 보니까 여기 집착해서 알 가다 보니까 산란이 확대가 안 돼. 안 가다 보니까 여기가 초생달처럼 쫙 선이 그어지야 하는데 그어지질 않아.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병이 왔나 안 왔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나 벌이나 마찬가지로 건강하면 얼굴에서 나이가 먹었던 젊든 윤기가 나고, 소비도 건강하면 윤기가 나고 색깔이 좋은데, 이 병이 걸리면은 봉충이 생겨도 거무스러움에 윤기가 안 나고 색깔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보시면은 흑돌이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예?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자, 흑돌이 40%도 넘어. 이런 거는 40. 자, 이 정도는 심하게 걸린 겁니다. 유럽 부자병. 자, 이 정도 봉충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컸다 하면은 이거보다 더 산란이 다 가서 기산란이 쫙 가서 여기까지 다 파서 옮겨서 요 위만 남아 있어야 정상적이야. 근데 여러다가 확대해서 알을 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여기서 죽은 시체 군형이다만 알 낳기가 바빠. 예? 딴 데 갈 것도 없이 머는데 갈 것도 없이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는 알 낳아서 길르다 죽고 또 알 낳아서 길르다 죽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란권이 확대가 안 됩니다. 예? 요만큼 가고서 안 가는 거예요. 자, 요것도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치워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냥 넘어가. 예? 근데 이 정도도 상당히 병이 심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병이 그래도 요거 중에는 제일 4개 중에 나은 편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요만큼 빼놓고는 어떻게 돼요? 다 알을 가고 있어요. 근데 빈 군형이 크다가 뽑아낸 자리가 이 검은 돌이 많아요. 이것도 뭐 한 25% 뭐 이렇게 될라나, 30%는 좀 안 될라나. 이 정도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안 좋아. 자, 여기 봉충이 이 정도 있으면은 이건 뭐 5%도 될라나 말라나, 나머지는 다 90% 크다가 다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싹쓸이 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면은 봉충이 색깔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은 주저앉았느냐, 군형 떨어졌느냐, 아니면은 크다가 이렇게 파냈느냐, 요걸 가지고 부조병이 증상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거는 죽었는데 시체를 미처 뽑아내지 못한 유럽 부조병입니다. 자, 이런 거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이런 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뽑아내질 못한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아까 누런 색깔을 띈다고 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누런 게 보이죠? 예? 요게 유럽 부조병이 와서 병 걸려서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오면은 벌을 털고서 햇빛이다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미처 이것도 갑자기 많아지니까 시체가 많아서 아직 운반을 해서 버리지를 못한 상태. 자, 여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한 15% 정도 걸린 겁니다. 내가 세봤더니 죽은 거고 살아있는 흑과 백을 계산해 봤더니 한 10몇 프로 돼요. 이 정도가 되면은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초기에 벌써 이 정도. 유충일 때 알았으면 더 좋지만은 유충일 때 어려웠으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한 20%, 25%, 30% 되겠네. 25%에서 30% 사이. 이 정도는 좀 심어. 자, 요 소변은 좀 특이해요. 자, 여기는 쉽게 해서 엄청나게 심하게 걸려서 뭐 15% 그 정도밖에 살아남질 못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또 자세히 보시면은 무정란을 낳은 거예요. 무정란. 일벌이 알을 낳은 거예요. 자, 일벌이 알을 낳으면은 대개 벌들이 평상시 벌 같지 않고 청소력도 약해지고
방어력도 약해지고 벌이 밀집을 안 해. 청소력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없던 병이 백목병도 생기고 부적병도 걸립니다. 그래서 무정란을 두면 오래 두면 안 돼. 자, 그래서 요거를 발견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벌통에다가 넣고 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만큼 아까 그 전 것처럼 산란이 확대되지를 않았는데 이건 확대가 됐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까지 이렇게 다 간 겁니다. 요까지 다. 예? 왜? 나머지는 약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이 크고 있는데 일부 여 흙돌 균형이 그래도 한 10%대는 이상 생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이때는 항생제만 잘 쓰면은 잘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봉충입니다. 자, 이 정도도 1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아주 벌을 정수를 더디게 하면 이런 빈 균형도 더 알을 낳아가지고 이런 데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빈 균형도 없이 이렇게 크면은 제일 좋고,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정도만 돼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벌은 육아 온도 따라서 봉충 면적이 넓어지고 좁아집니다. 자, 이거는 이거보다 위에 점일방이 있는 데에 이만큼 정도가 산란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벌 숫자에 똑같은 벌통에서 큰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나 요거는 좁다 이거예요. 예? 왜 그래요? 예? 자, 벌은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뭘 덮어요? 예? 개포 덮잖아요, 개포. 예? 그냥 개포만 덮으면은 개포가 열이 빠져나가잖아요. 예? 마대개포나 이런 걸 덮으면은 열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지역에서는 온도가 35도를 여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점일실로 활용을 해 꿀을 채워서 휴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뭘 덮었어요? 제가 권장하는 비닐로 개풀. 비닐을 개풀 덮으니까 딱 덮으니까 여기는 고사하고 요 소강대까지도 새끼를 기르는 35도 육아 온도가 딱 유지가 돼.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빼놓고 여기 빼놓고 다 알가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조금 빼고 여기 조금 빼고 나머지는 다 기르는 겁니다. 자, 그럼 뭐로 길러야 돼요? 적절하게 비닐개포를 잘 활용하면은 똑같은 벌수에서 똑같은 벌통에서 좀 더 많은 새끼를 길러내서 빨리 식구가 늘어나고 꿀도 많이 뜨고 분봉도 많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점점 봉개를 파서 앵겨가며 가는데 아직 여기가 조금 덜 나갔어요. 지금 인저 봉충이 막 봉원 봉충이고 이건 봉원제가 좀 오래된 것들입니다. 약간 시간이 돼서. 자, 이렇게 봉한 것들은 석고병도 걸리지 않아요. 좀 오래된 거는. 이런 걸 갖다 분봉군을 가르면은. 자, 이런 거로다가 분봉군을 가르면은 석고병이 찾아옵니다. 걸려요. 분봉군 갈릴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막 봉충으로 봉한 거 있잖아요. 예? 봉하는 거. 이제 여기 이제 큰 유충, 작은 유충, 알. 여기 이제 막 봉한 거, 가인. 이런 걸 갖다가 분봉군을 여기서 갈르다 여기다 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봉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면 여기는 썰렁해지고 썰렁해지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석고병이 발병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돼서 석고병이 하나도 없다가도 잔뜩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상당히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봉충을 갖다 갈랐다. 역봉이 돌아가서 썰렁하다. 그러더라도 이 병이 와서 감염돼서 걸리질 않아. 쉽게 해서 낭충봉화부패병이 동양종에는 오면은 싹쓸이해서 걸리지만은 서양종에는 와본들 별 볼 일 없이 감기증도 걸린 것처럼 그냥 넘어가서 걸린 줄 모르다가 넘어가는 거 똑같아. 피해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요것도 월동 식량 줄 때 가을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월동 포장할 때 봤던 가운데 통 같은 거는 요거보다도 조금 더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얼추 터져 나오니까 식량을 이만큼 파먹어서 식량이 적은 거와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이것도 봉충이 깨끗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건실한 봉충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부적병의 치료도 똑같이 미국 부적병과 같이 하면 됩니다. 항생제를 쓰는데 옥시마이신과 네오마이신 두 가지만 허용된 약제니까 이것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저한테 전화 와서 석고병이 걸렸는데 무슨 약이 좋냐, 부적병이 걸렸는데 무슨 약이 좋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약 이전에 벌이 병이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예? 자, 약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빨리빨리 병이 치유가 돼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계속 약을 먹어도 병이 잘 안 나세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시 벌 숫자에 맞춰서 1매가 됐든 2매가 됐든 강하게 붙이고 뒤에 여분의 뒷장벌을 최소한도 한 장이나 3분의 1 가지고서 항시 유지감에 벌을 관리하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게 병을 안 걸리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뒷장벌을 한 장 반 정도까지도 놓고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저 잘 안 걸립니다. 예? 그냥 바로바로 청소력이 높아서. 그런데 이제 한 장 반이나 이렇게 놓으면은 자꾸 여왕벌이 넘어와요. 내가 해보면은 사실 넘어와서 또 새끼를 거기서 한 장 딱 하면은 또 그때 남겨주고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서 귀찮으니까 요새 양분가들 중에는 관리 방법을 또 달리해서 어떻게 해요? 격리판을 여름에 분봉근 뒤에다가 2장을 꽂아. 예? 자, 이놈 다 가고 여왕벌이 갈 데가 없다면 여왕벌이 여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또 격리판이 있으니까 이놈 한 장만 가고 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덥고 여건이 좋으면은 벌이 엉성해도 어떻게 돼요? 한 장 가고서 또 한 이놈도 3분의 1이나 반쯤이 가. 그러면은 벌 수에 비해서 너무 육아 면적이 넓어지니까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으면은 이렇게 격리판을 한 장 더 뒤에다가 또 하나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왕벌이 여기 와서 한참 알가다가 다 가고 나면은 자기가 살던 집으로 또 다시 넘어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여기가 많이 넘치면 그때는 이제 넘어가겠지만은 그 정도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한번 또 내검을 해봐서 이놈을 또 빼서 앵겨서 또 뒤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대주고, 이렇게 하면 벌을 자주 안 봐가면서 탈 없이 좀 더 착봉을 강하게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자, 여름에 부적병이 걸리면은 잘 안 덥습니다. 근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름에는 항생제의 연결 교리가 약해져 가지고 항생제가 이제 질병이 걸리지 않는 뒤에 어떤 뭐 단백질이 이렇게 뭉치는 것을 뭐 방해한다든지 뭐 그 했던 그 항생제가 뭐 이렇게 균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전문 용어로다가 억제를 해서 이게를 발육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런 게 약해진다 그래. 잘 안 듣는 거예요. 똑같은 약을 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경험상 봄에 초봄부터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봄에 치료해 놓으면은 여름에 걸려도 몇 통이 안 걸리고 그놈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봄에 제대로 치료를 못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5월 달에 아가씨 꿀 들어 나가서 한 1차, 2차, 3차를 뛰었다.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2번, 3번 꿀을 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가 이루도 가고 저루도 가고 해서 병 걸린 놈이 이 통에서 여루 갔다. 그 다음 이놈 통에서 또 딴 데로 가고. 이러니까 몇 통만 있으면 여러 통이 번져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엄청난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에 아가씨 꿀 뜨기 전에 절대로 이런 부조병이 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참 낫게 관리를 해야지 절대로 치유를 하고 아가씨 꿀을 떼야지, 치유를 못한 상태에서 아가씨 꿀을 뜬다든지 아니면 4월 달에 화분 받을 때 밥 주기 귀찮으니까 공동사양을 때려서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병이 다른 데로 많이 만연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또 잘 안 낫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벌이 더우니까 착봉이 약해요. 엉성해져. 엉성하게 벌 수에 비해서 많이 달라붙으니까 청소력이 약해져요. 청소력이 약해지니까 병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벌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원하게 해야 그나마나 벌이 조금 더 밀집을 해서 청소력이 높아지고 질병의 방어력이 높아져요. 자,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하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벌통을 그늘 속에서 기르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은 아래 저판이 없으니까 어째 옛날 같으면 저판이 있다면은 밑에 환기창을 저판이라고 했어요. 환기창을 열어서 밑에서 찬 공기가 자꾸 슬슬 들어오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개포를 덮을 때 이렇게 광목천 같은 거로 덮는 거와 요새 돈 안 들이고 구청에 가면은 프랜카드를 수거에다가 버리는 것을 그냥 주어요. 나부터도 많이 갖다 쓰는데. 자, 요 프랜카드로 덮으면은 겨울이나 봄벌 기를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보면 환기가 잘 안 돼요. 비 오면은 여름에 물이 잘 안 스며들어. 그러니까 장마 때 비가 와도 안으로 물이 안 스며드는 게 좋은 점은 있는데 대신에 비닐우도 아니고 이런 광목이나 마대천처럼 공기가 쭉쭉 빠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덥다 이거야. 안에가 더운 날 문 닫아놓은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엉성하니까 병이 안 나서요. 자, 그래서 여름에는 무조건 부조병을 안 걸리게 하려면은 시원한 마대개포 같은 거, 엉성한 거 이런 걸 덮어주면은 좀 더 벌이 밀집돼서 치료 효과도 높고 질병을 방어하는 능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개포 없이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스티로폼 같은 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기가 많이 저촉되는 것도 벌이 생리상 안 맞아요. 자, 벌들이 한 예로, 자, 출입구를 보편적으로 한 8m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cm 내지 1.5cm나 2cm로 높여주면은, 그리고 출입구를 좀 많이 열어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35도 육아로 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여기서 자꾸 공기가 열을 뺏어가니까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벌들이 어떻게 돼요? 안 좋으니까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벌이 나와서. 자, 벌이 좋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뭉치지만은 벌이 분봉과 같은 거 약한 건 뭉칠 겨를도 없어요. 뭉치지도 않아요. 벌이 약하니까. 엉성하게만 달라붙고 안에서. 대신에 이 소강 민머거리 여기 있죠. 여기서 옆이거로 연결이 감에 밀라보고 프로폴리스랑 혼합을 해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뚝을 싸서 막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다 생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여기서 찬바람이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까 여 위가 열이 빠지니까 육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찬바람이 자꾸 들어와서 육아하기 좋지 않은 여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육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요만큼을 직삼각형처럼 새끼를 안 길러요.
그러니까 출입구를 너무 많이 개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오랫동안 자꾸 벌을 보면은 뚝을 쌀 겨를도 없는데 잘 안 보고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안에다가 이렇게 싸서 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앙이 돼서 2매나 3매나 갈라놓고 신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벌이 그동안에 알이나 새끼가 없고 다 있던 봉충만 터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돼서 알라서 다시 그 벌이 태어나는 데까지 21일이 걸리니까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은 벌이 계속 감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갈라놓을 때 좋던 2매라도 나중에 뭐 때문에 그렇구나. 신앙에 대해서 유충이 되면 될 때 유충이 벌 수에 비해서 많아지면 이때는 처치곤란해요. 빼자니 죽이자니 아깝고 그렇지 않고 놔두자니 전체적으로 잘 안 크게 생겼고 병 걸릴 거. 그래서 아예 알을 많이 낳기 전에 필히 해야 될 것이 신앙이 되고 나면은 벌 숫자에 맞춰서 앞으로 줄을 것까지 감안해서 벌을 시원찮으면은 1매, 시원찮으면 3매에서 2매 이렇게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착봉을 언제든지 1매가 됐든 2매가 됐든 3매가 됐든 벌 숫자에 맞춰서 쫙 줄여주셔야 돼. 그래야 요놈이 완전하게 크고 완전하게 크는 동안에 부적병이 안 걸리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잘 벌이 큽니다. 근데 이때 약한 것을 2매가 엉성한 것을 1매로 차라리 축소해서 기르지 않고 그냥 2매 넣고서 뒷개는 벌도 잘 안 붙는 것을 길렀다. 그럼 부적병이 찾아와요. 그럼 이때서부터 벌이 잘 안 크고 자꾸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증수는 더디게, 축소는 발견 즉시 언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되면 꼭 줄여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같은 데서는 타이로신이라는 이런 약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선진국에서 쓰는 약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쓸 수가 없는 약제입니다. 근데 그래도 옥시마이신이나 또 네오마이신 가지고 잘 안 듣는다 할 때는 한번 써볼 만도 해요. 써보는데 너무 과하게만 쓰지 말고 대신에 이거는 1kg 중에 약 500g 정도 들어가 있는 약제라서 상당히 고농도 약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해 또 오래 걸렸다면 내년 봄에 초봄부터 절대로 약을 좀 주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분무를 한다면은 원래 물에 타주는 것보다는 좀 더 약을 더 많이 타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항생제 원재 양을 물 1리터에 이 정도 주라고 돼 있어요. 대개 보면 설명서에 소나 돼지나 닭이나 물에다 타줄 때는 요 정도 주어라. 근데 그렇게 주라는 것은 물 한 마리에다가 요 정도 타서 주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다시 또 그 부영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은 물 한 마리에 대개 50g, 100g 들어간 약제다 하면은 요 정도 주라는 양과 실제 벌에다가 써보니까 이거보다는 줄여서 과거에 10g 또 아니면 15g 이 정도만 주어도 충분하게 예방과 치료가 되더라. 잘 안 들을 때는 양을 좀 높여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낭충보매병, 요도 토종벌이 걸리는 건데 여기 토종 기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토종은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이게 서양종은 똑같은 뿔벌인데 안 걸리고 요거만 걸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벌이 이게 2009년도 10년도에 와서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예. 근데 어제는 청양에 가서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한 100여 명이 강의 받으러 왔는데
한 3사람인가 토종벌이 있다고 손들더라고. 그랬더니 괜찮으냐 했더니 지금도 병이 왔다가 뭐 빌빌대가며 그냥 하고 있다. 그럽니다. 몇 통씩. 자, 중국의 낭충보호병 아니면 태국의 낭충보호병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이미 동남아에서는 네팔이나 인도나 태국이나 버마나 다 중국까지 걸려서 싹쓸이 했어요. 거기도 한번 한 차례씩. 우리나라는 좀 늦게 온 거죠. 좀 반도 끄트머리라 그러는지. 자, 바이러스라서 이 백신이 안 됩니다. 백신. 다른 거는 척추동물은 백신이 가능하지만은 나는 또 꿀벌도 가능한 줄 알고 신나게 조합장 할 때 가서 전문가들한테 동물약품 회사에 가서 백신을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 그래서 무척추 동물은 백신이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고, 자, 이것도 구제역처럼 거의 100% 폐사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자, 바이러스라서 이게 무슨 약도 없습니다. 예, 약도 없고 백색에서 해왕식으로 유충이 큰 것이 다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다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커져가서 해서 낭충봉화부패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하얗게 죽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마리에 1000만 개의 바이러스를 복용한다. 죽은 유충 한 마리에 1000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지는 속도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원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에 지리산에서 그 이듬해 싹 걸렸어요. 예. 자, 이렇게 이건 벌통 안에 석고자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석고병에 약을 만들어 파던 이런 플라스틱 각인데 그놈을 넣어놓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좀 낭충봉화병에 예방이나 치료가 되려나 하고 사다 넣은 거에 약들 죽게 돈 들여서. 근데 아무 무용지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유충이 하얗게 물주머니처럼 커져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다 뽑아내고 여기 토종은 여기다가 사양을 시켜요. 바가지가 네모진 틀에다가 수박을 길러낸 것처럼 벌통 안에 조그만 토종벌이 여기 네모지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누가. 그래서 여기다가 오동나무 잘라서 가벼우니까 뜨고 설탕물 주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이거 대신에. 자, 이렇게 토종은 듬성듬성 놓아야지 총총 서양몸처럼 놓으면은 자기 집으로 잘 못 찾아 들어가요. 자기 집을 찾는 기술성이 떨어져, 서양정보다.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듬성듬성 놓습니다. 자, 여기 뭐 같아요? 사슴뿔 같이 생겼죠. 사슴뿔. 자, 이게 우리 조합원 저 임실에 있는 분이 한 150개인가 벌이 200개인가 분봉군을 갈라놨었는데 이게 다 걸려서 여기 한 나무에 다 달라붙은 거예요. 예? 여기에 여왕벌도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이는 바다다가 길러분들 다시 걸려. 그래서 그냥 다 나가서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점점 집을 달아내가며 아래로 이거 뒤집어 놓은 건데 그러다가 새끼가 다 죽고 유충 다 뽑아내고 살아난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로서 값어치 갖고 벌들이 병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못 살겠다? 나가서 살띠 찾아보자 하고 다 나갑니다. 하나도 없이 다 나가요. 못 나가는 어린 유복문화를 날지 묻어놓은 것만 남고 다 결국은 개미 습격받아서 다 죽습니다. 자, 이 토종벌에는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쌀이 대꼬챙이라고 해서 이렇게 꽂아놔요. 왜 꽂아놓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 옆에다가 다 밀랍을 붙여서 움직이진 않는데 벌통을 뿔이 많아지면은 많이 참으면은 이 자기들이 붙여놓은 힘 갖고 약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지진 난 것처럼 쫙 무너져 내려오면은 다 벌이 압사돼서 죽습니다. 자, 이번에 포항 지진에서 벌들이 필루피 집을 지은 거 밑에다가 주차장 넣고 기둥만 세우는 것들이 보니까 그냥 기둥이 막 다 엿가락처럼 막 하는데 참 암담하대. 한 번만 더 흔들면 그냥 넘어지면 옆이 것도 건물 치면 옆이 것도 넘어질 것 같고 겁이 나 진짜. 그래서 이렇게
찔러 놓는 것들이 다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부적병에 뭐 약들, 여기도 1리터에 이렇게 약을 주라. 원재를, 이게 주성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리터에 물 한 대. 자, 물에다 타서 주는 방법, 설탕에서 타서 주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양봉인들이 대다수 사양액에다가 타서 줬고, 일부 농가들은 또 물에다 타서 꿀 뜨고 나서 계속 소비다가 다 분무를 해줬어요. 근데 요새 항생제가 기준이 생기면서 항생제를 남발하다 보면은 꿀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검출이 돼서 꿀을 팔아먹지 못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병은 잘 치유되고 또 항생제로 인한 꿀을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양액에다 타서 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출되고, 물에다 타서 주는 사람이 훨씬 적고, 화분떡에다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검출이 한 사람만 나왔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탕 한 포에 물 한 스푼씩 주니까 설탕 10포만 준다면은 10스푼 100g 정도 이상을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검출이 돼요. 그런데 급속에다가 준 사람도 그 당시 물 한 말에다가 10g 정도만 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30g을 줬어. 그러니까 많이 주니까 검출이 된 겁니다.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는 물 닷대에다가 한 스푼이면은 반 말에다가 10리터다가 10g 정도 준폭이 되니까 검출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나머지들은 그런 대로 뭐 설탕에다 줬을 때는 대부분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예. 예. 저 한 스푼 쓴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못 쓴 사람도 있고 더 준 사람도 있고 각각 틀리죠. 예. 자, 그랬더니 3,000g 기준에서 2008년도에 조합의 조합원들 납품한 걸 봤더니 약 4.3%가 나왔어요. 100g에 한 5g 정도가 검출이 된 거죠. 근데 이때는 기준이 100ppb로 기준을 한 겁니다. 100ppb, 0.1ppm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300ppm이 기준이지만은 조합에서는 좀 더 3배 정도 강화해서 지금까지도 양봉조합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랬는데도 불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나 이런 거는 적게 나오는데 뭐가 많이 나왔어요? 쓰지 말라는 스트레토마이신이 많이 나왔어요. 예? 쓰지 말라는 약재 쓰다 보니까. 왜? 이런 거는 반감기가 길고 또 아니면은 약이 너무 과다하게 썼다든지 이렇다고 보여야 합니다. 왜? 스트레토마이신은 0.1 ppm도 아닌 불검출이요. 하나도 나오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만 써도 검출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약재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데 이런 불검출이라는 것은 전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무조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아미트라제나 고마포스나 프로메스린, 플로바인네이트 이런 거는 다 뭐요? 진드기 약으로 인해서 검출이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약은 많이 쓰지만 왜? 기준치 이하로 여기 보면은 100ppb 이하나 ppm 0.2, 0.0 이렇게 다 기준이 있는데 그 미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자, 여기 그레이 아노톡신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네팔에서 생산되는 진달래 꿀에서 나오는 그레이 아노톡신이라는 독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백무병 시간은 되고, 자, 백무병, 석고병이라고 하는데 소비에 자 이렇게 하얗게
꽉 차요. 이 소망이 꽉 찼다가 점점 회색이 됐다 갈색이 됐다가 되돌아서 마르면 뽑아내서 보리쌀처럼 보이는 것이 백무병, 석구병이라고 합니다. 자, 80년대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최근에는 백무병은 그냥 감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왜?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병에 대한 어떤 내병성이 높아갖고 약을 안 해도 나부터도 약 하지 말라 그래 별로. 예? 자,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이 병이 걸리는 원인을 알으면 돼. 원인. 자, 원인은 뭐예요? 육아 면적에 비해서 착봉이 약할 때 잘 발병합니다. 그러면은 착봉이 약하게 붙이면 이 병이 무조건 온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병을 면역력 있게 기르려면 무조건 벌수의 면적에 강하게 붙이라 했는데 초보자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고 벌을 기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기살람 2장이 다 가고 나서 여왕벌이 알갈데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고 우리 왕 쉬고 있네 얼른 갖다 넣어줘야지. 여기다가 얼른 정수를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왕벌이 날씨가 덥고 오면 또 알을 가요. 그러면 벌수에 비해서 육아 면적이 넓어지니까 석고병이 생각지도 않게 싹 찾아옵니다. 여기가 내가 살띠네 하고서. 왜? 벌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 안에 온도가 떨어지고 저녁 같은 때 온도가 떨어지면은 석고병이나 백무병의 포자가 번식하기 좋은 여건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리 급해도 증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 다 식량이 적을 때 내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 한파가 올 때 착봉이 약해서 내부 온도가 떨어질 때 온다 이게. 애국종자 등 내병성이 약한 종자일 때 와요. 자,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석고병이 처음으로 경북 지역에서 발병을 해서 어떤 원인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누가 여왕벌을 갖고 온 데에서 발병이 됐는지 아니면 누가 화분을 갖고 온 데에서 발병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외국에 드난다고 보니까 어떤 포자가 몸에 달라붙어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걸려서 우리나라도 80년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저도 입었어요. 왜? 속수무책으로 오는데 낫질 않아요. 자, 이게 제가 걸릴 때 남부도 1년 늦게 걸렸는데 어떻게 와요? 제주도에 벌을 그 당시 유채보러 다녔어요. 근데 제주도에다가 나올 때는 봄에 가지고 와서 덮어주던 보온답게 2겹씩 덮던 것을 다 보관하고 옵니다. 갖고 왔다가 갖고 가기 어려우니까. 육지서는 따로 또 갖고 있고. 그 제주도에서도 유채 볼 때 1차 보고 2차를 봤어요. 1차는 표선이나 이쪽에서 보고 2차는 송당이라고 해서 해발 300m 되는 데가 송당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아래 유채가 다 될 때 거긴 그때서 막 폈어요. 막 만개가 됐어. 그러니까 새로운 데 가서 이제 꿀을 뜨기 위해서 거기서 보고 거기서 마지막에 4월 말쯤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과수원에다가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놓고서 그 관리인한테 맡기고서 나옵니다. 근데 내가 벌 놓는 자리가 해발 180m예요. 서귀포에서도 아주 제일 높은 자리에서 길렀거든요. 근데 병이 걸려서 한 통 한 통 석고병이 오는 거예요. 없었던 벌이. 자고나면 한 통 걸리고 자고나면 한 통. 점점 걸리다가 나중에 싹 100%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걸리는 상황을 내가 여실히 내검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 착봉을 붙인 뒤에 벽 쪽에서 결로 현상이 생겨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벌이 강하게 붙인 거는 제일 늦게 걸리고 또 그때 알은 건데 수펄에 이 아래에 덧집을 짓어요. 아래에다 덧집 짓잖아요. 4매 5매 되면은. 예? 덧집 지면은 석고병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와요? 요 수펄 덧집부터 옵니다. 그래서 왜 덧집부터 오나 유심히 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기 벌이 오면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추워지면은 벌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쫄아붙어요. 예?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고 여기는 변방이야. 한마디로 변방이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석고 포자가 제일 번식하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펄의 번데기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그때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그때 협회지에다가 이런 내막을 기고를 해줬어요.
그때 약도 없는 거, 약도 보통 몇십만 원, 100만 원씩 막 사다 썼습니다. 약도 약같지 않은 거, 실지 되지도 않는 거.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이 착봉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때 보온덮개가 내가 그 밀감밭 산 사람이 안 주는 바람이 봄에 추운데 보온을 적당히 해주지 못해서 싹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나 공부를 잘했어요. 난 손해는 많이 봤지만. 그래서 그놈 가지고 많이 강의해주고 또 많이 글로 써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는데 그게 정답이 지금까지도. 그때 알려준 게. 그러니까 그때 협회지에다가 뭐 별 얘기들 다 써놨는데 그게 잘 맞지 않는 거였어요. 에? 내가 얘기해서 그때 찾아낸 게 제일 정답인데 그때 못 쓴 것이 뭐가 있느냐? 그때 몰랐던 것이 애국종자 등 내병성이 약한 종자일 때. 이때는 애국종자를 내가 해보지 않은 때라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국종자를 쓰면은 이 병이 아주 약합니다. 왜? 이 병에 걸리지 않던 벌에서 온 종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80년대 와서 벌써 몇십 년 동안에 이 병에 대해서 많이 걸렸다 낫다 걸렸다 해가며 내병성이 강해졌어요. 예방주사를 많이 맞은 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자는 요새 약을 안 써도 벌만 요 세 가지만 잘 딸딸해면은 병 걸리지 않고 치유도 잘 됩니다. 자, 밥이 없으면 또 잘 걸려. 왜 그런가 하고 또 내가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식량이 적으면은 벌들 스스로가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 온도가 떨어지면 열을 내서 35도로 올려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식량이 자꾸 소비되면 안 되니까 적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걸립니다. 그래서 밥을 풍족하게 하고 꿀이 들어올 때는 절대로 이 병이 잘 안 걸려요. 왜? 꿀 들어오면은 그놈을 선풍원하라고 열이 나고 35도가 아닌 36도까지 올라가요. 이때는. 그러니까 석고포자가 더욱더 번식하기 나쁜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착봉 강하게 하고 식량 충분하게 주고 봄벌 결릴 때 한파가 온다든지 온도가 떨어지면 더 덮어주고 무리하게 정수하지 말고 뒷장볼 항시 여유있게 가지고 다니고 애국종자 쓰지 않고 그럼 석고병은 약 찾을 것도 없고 병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예? 예. 예. 저밀방에 충분하게 차 있으면 됩니다. 저밀방에 꿀이 이렇게 쫙 그들먹하게 차 있으면. 예. 근데 이 병이 걸리면은요, 잘 가져가지도 않아요. 식량을 줘도 잘 안 가져가고 꿀도 잘 안 물어와요. 습도가 자꾸 높아지면은 이게 곰팡이 일종이기 때문에 이 습도가 높아지면 더 발병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병이 걸렸을 때, 그럴 때 이 출입구로 자꾸 나옵니다. 포자가. 이걸 자꾸 쓸어다가 태워버리셔야 돼요. 이 포자 한 마리에 엄청난 균이 복균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때 급수기로다가 여기다 급수기를 주지 마세요. 왜? 급수기 혓바닥에 물 가져가는 부위에 입자가 포자가 떨어지면은 그 균이 다른 데 물 주는 데로 또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급수기를 차라리 주지 말고 그냥 하든지 아니면 급수기를 주더라도 조금 이쪽에다가 끄트머리 아니라 넣지 말고 밖에다가 살짝 걸리게 해서 포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여기다 꽂아놓으면은 아침 되면은 급수기가 햇빛을 받으면 열이 받고 물이 팽창하면은 벌이 가져가기 전에 넘쳐버려요. 조금 넘치면은 그 아래 포자 있는 데가 급수기 밑에 이런 데로 물 묻은 것을 딱짝짝짝 빨아갑니다. 그럼 결국은 자꾸 병이 안 낫고 옮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예? 예, 시간이 됐습니다. 예.